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들 SMAT의 B모듈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A모듈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분들은 접점에서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셨다면 이 접점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조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파트가 바로 B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SMAT에서 모듈 B는 제목 자체에서 보시듯이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세일즈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서 세일즈하고 마케팅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교육해서 매출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의 과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A 모듈 첫 번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 B를 따시던 A, C를 따시던 우리 2급 관리자에 해당하는 과목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 과목에는요. 첫 번째로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서비스라는 것은 정겹고 남을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함, 이러한 직원들을 데리고 우리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비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고 세일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리고 접점의 직원이 불친절해서 올라오는 컴플레인을 많은 고객들이 야, 팀장 나오라고 해, 매니저 나오라고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되시면 이렇게 악성 고객이라든지 조금 더 컴플레인을 하는 고객을 만났을 때 상담이 이루어져서 만족감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심리를 잘 다루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서비스를 세일즈하고 고객 상담하는 기법. 두 번째, 고객과 이런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러면 고객이 다른 곳에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우리 제품을 계속 애용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는 고객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려니 데이터로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객 관계 관리, 요거는 영어로 더 많이 나옵니다.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해서 CRM, CRM 차트 가져와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기업에서는 CRM의 관리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만 중소기업이나 작은 곳에서는 수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특징, 몇 번 방문했는지, 그 다음에 이 고객이 까다롭게 원하는 사항들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데이터를 축적해 놨다가 미리 학습을 하고 고객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쉬우시겠죠. 그래서 고객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록들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이 이 과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들이 칭찬할 때가 있어요. 저 직원 너무 잘하던데. 자, 이런 것들, 요것만 조금 바꿔주면 좋겠는데, 이러한 모든 고객의 소리를 우리는 VOC, Voice of Custome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칭찬하는 직원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무슨 회의에서 저 직원이 너무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했을 때 이 친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부심,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죠.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경우, 그 다음 의견을 받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VOC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경영활동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 자료로 쓸 수 있는 방법들. 자, 그런데 VOC가 아니라 여기 진짜 기분 나쁜 거 있죠. 저 직원 진짜 속상하게 했어요. 뭐 이렇게 컴플레인, 감정이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 투덜투덜 거리는 고객의 어떤 태도들을 우리는 컴플레인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VOC인지 컴플레인인지를 잘 분리해서 구분하셔야 돼요, 담당자는. 자, 컴플레인이 왔을 때는 정서적인 문제예요. 감정을 투덜투덜 대다, 불만을 토로하다. 이게 컴플레인의 핵심 용어들입니다. 용어의 해석이에요. 이럴 때 그래서요, 얼마 보생해드려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정서를 많이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고객들이 클레임 단계까지 가죠. 클레임이라는 건 보상을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중간 관리자 정도 되시면 이제 접점의 직원이 아니에요. 서비스 전문가 단계로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고객의 의견, VOC인지 투덜대는 정서의 문제인지 배상까지 요구하는 클레임인지 이 세 단계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처리를 잘 하셔서 고객이 재구매할 수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이게 바로 서비스 마케팅의 세일즈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3번. 그래서 3번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서비스는 그래서 직원에 의해서 직원들의 역량이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유통이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은 유통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A 모듈의 직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품의 유통과 서비스 유통의 다른 점이 이제 사과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처음부터 채용할 때 고객들과 정겹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유형의 친구들은 뭔가라고 생각을 중간 관리자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 모듈에서 여러분들 디스크, TA 교류 분석, MBTI 여러 가지 성격 진단 도구들이 있습니다. B 모듈에 계신 분들은 이걸 다룰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채용부터 디스크로 보시면 DISC인데요. I형이 사교형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채용 때부터 고객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그 포지션이라 그러면 중간관리자들이 채용 때부터 I형의 직원을 채용해서 접점에 배치해야 되겠다라는 머리까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직원들을 데리고 강압적으로 일을 지시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네가 일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뭐야? 어떻게 도와줄까? 요거는 어떻게 했을 때 네가 접점에서 어떤 고객이 어렵고 어떻게 업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묻는 걸 질문 방법의 어떤 리더십을 코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과목에는 중간관리자부터 가지셔야 되는 게 코칭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어려움을 야 뭐가 어렵냐? 이렇게 직원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뭐가 있니? 라고 물으면서 자꾸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일을 할 때 성과가 훨씬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코칭과 직원의 교육 훈련 그리고 멘토로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으쌰 해서 동기부여해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5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B 모듈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됐을 때 세일즈로 이어져서 재구매를 하게 되고요. 또한 입소문, 우리가 막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않고도 고객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5가지 목차에 해당하는 것이 세일즈 고객 상담, 고객 관계 관리, VOC, 서비스 유통, 직원들의 코칭과 교육 훈련 이렇게 자세하게 B 모듈은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경영학적인 베이스에 이제 BC는 모든 용어들이 경영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너무 쉽고요. 경영학이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용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해석부터 하시고 공부하시면 전체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세일즈와 고객 상담으로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세일즈 시대라는 거예요. 서비스를 어떻게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고 다양한 고객들을 어떻게 응대해서 자 MOT라고 나옵니다.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스페인의 투 용어에서 나왔는데요. 성난, 소가 막 뛰어올 때 투사가 급소를 단방에 찌르지 않으면 자기가 그 뿔에 받쳐서 사망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죽기 일보 직전에 소와 죽여야만 내가 살아가는 이 투사의 결정적인 이 죽여야만 하는 이 절대적인 순간을 MOT,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는 것에서 어원이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유럽의 자본주의자들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저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를 끌고 오는 이 찰나의 순간이죠. 이게 투소가 죽기 일보 직전에 투사가 급소를 찌르는 이 순간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거래성상에 가장 고객이 주머니를 딱 닫아버리는 순간 아니면 딱 여는 순간 이 모든 순간을 결정적인 진실의 순간이다라고 해서 MOT 고객이 느낄 수 있는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을 분석을 해서 어느 하나 것도 놓치지 않고 주차장에서부터 심지어는 홈페이지에서부터 문의 전화를 했을 때 주차장에 갔을 때 1층 로비에 왔을 때 미팅하는 회의장에 왔을 때 미팅하는 순간에
나가서 다시 거래 전화가 올 때까지 이 모든 찰나의 순간들을 나열해서 분석해서 그걸 관리하자는 것이 바로 사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비모듈에는. 이렇게 서비스의 특징부터 아셔야지만 세일즈가 되겠죠.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그 맥주집에 갔는데 거기 너무 좋아. 서비스 좋아. 그게 땅콩이 하나 더 나와서 서비스로 나와서도 그 유형이죠. 그런데 거기 너무 좋지 않아? 서비스. 그건 뭐예요? 빠른 서비스라든지, 그죠? 아니면 직원의 어떤 환대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정의로 딱 하기 어려워. 거기 서비스 괜찮아.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일 수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 직원의 어떤 휴먼웨어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서비스의 특징은요, 무형, 가치와 환대 이런 것들은 가치 여러분 보이지 않죠. 환대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순간에 고객이 딱 느끼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라 동시에 직원이 태도를 취한 그 동시에 고객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죠. 고객이 10번 이용한 고객은 이미 학습이 되어서 쉽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용한 고객은 낯선 곳에 온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마다 만족을 느끼는 것도 다양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 그 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행 상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공 상품, 운송 상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비스 상품이거든요. 타고 내리면 사라져 버리죠. 다녀와 버리면 사라져 버리죠.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성.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현장에 있는 인적 자원의 의존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SMAT라는 것은 A 모듈을 따시고 B를 따야 되고 A 모듈을 따시고 C를 따셔야 되고 모든 태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험서에 보시면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점이 뭐냐, 유형의 물체를 설명하기는 쉽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스크린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 온천은 전통의 어떤 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이걸 전통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품을 설명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저도 참 아이들 키우면서 헷갈렸던 부분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부처가 달라요. 유치원을 이용할 때는 교육부를 가야 되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가서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는 무형인 게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형의 어떤 시스템을 정겹고 고분고분하게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걸 우리는 공적 서비스, 공공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품 서비스와는 반드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가 서비스 사회다라는 것은 유형의 것보다도 그 뒤에 무형의 것들을 더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서비스가 딜리버리하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비스 태도를 가져야 되는 산업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세스, 자, 여기에서 건물의 외관도 서비스에 해당하고요. 물적 증거, 직원의 어떤 유니폼의 청결도, 홍보물의 어떤 오타의 정도,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의 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려니 세일즈하게 되죠. 자, 이런 세일즈에 있어서 좀 더 상대가 설득하기 쉬우려면 화법의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화법이 파브 화법이라고 해서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딱 봤을 때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이게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장점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 so what? 그 다음에 나한테 이익은 뭐야? 고객이 가지는 이익. 그 다음에 고객들이 구매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가졌던 그 이익의 증거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세일즈를 했을 때 고객들의 매출이 훨씬 높아지고 거래도 잘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일즈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쇼호스트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점,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매하시면 어떻게 해요? 1+1을 드립니다. 이런 고객이 가지는 장점. 자, 지금까지 다른 연예인들도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고객들이 벌써 번호 누르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일즈에 있어서 설명을 하실 때는 그냥 뭐 진심, 열심도 좋지만 약간의 기술들이 들어가서 설득을 하시면은 세일즈가 훨씬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모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세일즈의 어떤 기법들이 아주 오지선다 연결형 문제로도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앞머리들을 좀 외우시면 쉽습니다. 파브 화법, 특장 이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특장 이증, 파브 화법 이렇게 외우시면 공부가 조금은 쉬우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MOT 고객이 구매를 해서 만족하고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MOT 모든 순간을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간에 있어서도 3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하셔야 되는. 첫 번째로 하드웨어. 제품의 품질과 성능, 디자인, 바깥의 분위기, 물적으로 만져져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드웨어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즘 커피숍에 가시면 뭐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러한 시스템이 불편하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금 없는 가게에 가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연은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왜 현금 없이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놨을까라는 걸 한 번쯤 고민을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막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객들이 여러분 한번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쓰기가 좀 주저되죠. 내 돈인데 자본주의에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이렇게 몇만 원을 써 하는 느낌이 있지만 쉽게 카드는 긁힙니다. 4만 원, 5만 원? 여러분들도 지갑 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가 여러 장이 있고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 쓰라 그러면 주저하시지만 카드는 쉽게 씁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케팅에 조금은 이렇게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현명하게 제 가정 경영, 그다음 개인 경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현금을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훨씬 지출이 줄어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직원들이 거기 갔더니 직원이 너무 느려. 아니면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문을 컨펌 하지 않고 가더라. 자, 이렇게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그다음에 언어 능력, 자세 이러한 것들에서 고객이 불만을 품었냐, 아니면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시설이 화장실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불편해서 문제가 되느냐. 요 3가지를 MOT에서 잘 분석해 가지고 중간 관리자들은 고객이 불편함이 없는 그 조직 자체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MOT를 보시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걸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놓친 상황에 있어서 어디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막 현장 직원들만 이렇게 닥달하시는 중간 관리자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나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혜택이나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직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관리자가 되시면 여기에 휴먼웨어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가 좋은 태도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존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내가 또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중간 관리자들은 A 모듈을 철저하게 공부하시게 되면 A 모듈을 배우지 않은 직원들을 가르치실 때요. 직원의 이런 태도. 고객이 정수기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직원이 저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야, 고객한테 그게 뭐냐? 불친절하게. 그럼 얘는 내가 뭘 수정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 턱질, 손가락질, 도구질 이런 것들은 고객이 혹시
좀 불쾌하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펴서 고객님 정수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 모듈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표정,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바로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자세,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매너를 잘 익혀야지만 저런 태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B모듈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걸 본인이 다 가지고 중간관리자가 되셔야지만 직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중간관리자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운영 시스템이 요거는 이제 중간관리자가 결정을 못하죠. 기업의 리더들이 현금 없는 그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어. 아니야, 현금을 쓰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할인 혜택을 주겠어. 아니면 쿠폰을 지급하겠어. 로열티를 프로그램을 만들겠어. 이런 결정은 C 모듈의 운영 전략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고객이 불편해하는 점을 잘 찾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이런 것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직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거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MOT에 있어서 요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또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점검을 하면 파브 효과라고 하는 세일즈 기법들이 우리 내용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 화법 이런 것들은 A 모듈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시험 문제를 푸시기 쉽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일즈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것,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 직원의 어떤 태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서비스의 관점에서 관리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 서비스 유통 이쪽에 가시면 서비스 유통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편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지 조건이 좋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하철 타고 바로 백화점이 있으면 좋고 지하철 근처에 커피숍이 있으면 좋죠. 자, 그런 곳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확보한 기업들은 역세권에 임대료가 높은 건물에, 새로운 건물에 이렇게 장사를 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다라고 해도 차별화 전략을 잘 하셔야면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영의 비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유통도 제품의 유통이면 고객이 이제 손에 쥐었을 때 어떤 만족도가 훨씬 크거든요. 하지만 서비스의 어떤 그 편안함, 온천에서의 편안함, 그 다음에 뭐 맛있음, 뭐 이거 맛있다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기준치를 잘 뽑아서 서비스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특징은 오지선다로도 매우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하나하나 뜯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형의 서비스, 가치와 환대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함의 가치, 우리 직원들이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느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 환대라는 것이 무형이라는 거죠. 딱 찰나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 고객과 마주하는 그 찰나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A 모듈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고객들이 전부 고급화되고요. 다양화되고요. 개인화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다양한 고객들을 맞추려면 여러분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을 맞추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화장품 회사의 직원들을 교육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동양인이죠. 그래서 화장품의 어떤 말하자면 이 피부를 표현하는 화장품이 두 가지 정도 컬러거든요. 21호, 23호.
21호, 23호 쓰신 분들이 나의 다양성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세포땡이라는 어떤 그 글로벌 화장품 가게가 들어오고 전 세계 브랜드들이 지금은 뭐 많은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있어서 피부 표현하는 이 부분의 어떤 코너를 굉장히 넓혀라고 하니까 좁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21호, 23호의 경험밖에 없으니까 이 제품에 있어서의 그 자료 확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아공에서 1년 정도 생활한 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흑인 친구들이랑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자, 이 흑인 친구들은 21호, 23호가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머리에 쓰는 흑채 있죠. 이러한 새카만 것들을 얘들은 컴팩트라고 써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제가 화장품 가게를 가서 구매를 경험했을 때 와, 이러한 화장품이 있어 하는 컬러를 저는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경험을 해서 다양한 컬러의 그 컴팩트에 대한 그 다양성이 이미 저는 학습이 되어 있는데 그 화장품 그 회사에 미팅을 가서 컴팩트 자리를 이만큼 확보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왜 확보하라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경험이 부족한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서 반대 의견을 자꾸 내고 있어서 충돌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고요. 여행 다니시면 아무래도 시각도 달라지시고 청각도 달라지시고 먹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우리 비즈니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라고 권해드리면서 비모듈의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비모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사과에서 드리도록 하고 사과에서 만나겠습니다. 예쓰셨습니다.